여러분, 우리는 왜 스피치를 잘 해야 될까요? 예, 스피치를 잘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천 배, 만 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스피치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인간관계 수준이 우리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지, 아니면 나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어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지. 아마 나와 말하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뭐 정치 비난주의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비난주의의 이야기를 술 안주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 스피치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나보다 더 어느 수준이 높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대부분 내 고객들은 나와 비슷한 어느 수준을 갖고 있거나 나보다 그 수준 이하의 어느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스피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언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 언어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인간관계 수준이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입의 수준이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1단계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나의 모든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자아 개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주로 이해를 해주면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 필요하겠죠. 이 편안한 스피치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내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웅덩이에 있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물은 썩어버리겠죠. 근데 웅덩이에 있는 물이 흘러가면은 물은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은 이 마음도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또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있는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 이해를 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받을 때 굳이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았을 때 야생동물도 잘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편안한 환경 속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도록 도와주면 누구나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22년 동안 발표 불안 관련 스피치 교육을 해왔지만 제가 편안하게 상담을 하고 편안한 이 참만남 심리가족의 문화를 만들었을 때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서는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또 말을 더듬고 말이 막혔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저를 만나거나 저희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 들어오면 말을 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편안한 촉진적인 분위기, 이른바 사랑이 있던 참만남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1단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만 말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로는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내면. 이 내면하고 외면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 내면에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있다면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심리 치료를 해야 돼요. 심리 치료도 NLP나 최면을 활용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NLP 최면은 바로 무의식적인 패턴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를 활용해서 무의식적인 패턴을 바꿔주는 게 바로 NLP입니다. 일반적인 심리 치료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 상담을 할 때는 좋아지지만 다시 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차원의 스피치 교육도 의식 차원의 훈련이죠. 그래서 스피치 차원을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다니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의식 차원의 치료 상담 훈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 차원의 치료 상담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발표 불안이라든지 긴장 떨림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른바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아라는 것은 마음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의 면역이 총사령관이라면은 자아는 우리 마음의 총사령관입니다. 자아가 부정적이면은 의존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의존적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온전히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치 백조 같은 마음입니다. 백조. 백조는 오리들 신경 쓰지 않죠. 자, 백조는 오리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백조는 오리들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고 나 스스로 충분한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리들 눈치 보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순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순간, 바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의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미운 오리 새끼 속성과 백조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져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기죽고 주눅드는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을 갖게 되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백조 속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백조 속성,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NLP를 훈련해야 되고 또 자아 강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긍정문을 낭독한다든지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목표 자기 학원문을 자기 체면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아 강화 훈련이거든요. 그런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라. 그게 2단계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스피치 명 강사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스피치는 절대 공포가 아니에요. 공부는 뭐 한두 권 책을 읽거나 한두 번 강의를 듣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스피치나 강사 훈련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은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몸이 기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스피치 훈련도 몸이 기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몸이 기억할 때까지.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요? 몸이 기억하려면? 예,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평생 회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센터에 회원이 되면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뭐 많게는 10년, 20년 기간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훈련한 분들이 뒤에 들어온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적인 스피치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스피치를 뛰어넘어서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명강사. 이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말을 하고 싶어지고 앞에 나가서 뭔가를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언어, 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말하는 게 싫은데 어떻게 강의를 잘하겠습니까? 네, 자리를 만들어주면 말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앞에 나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의 대상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시집 보내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집 보내기 전날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쉬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쉬워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싶어지고 자 말을 하고 싶어지면 강의는 그냥 잘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된다. 내가 강의하고 싶은 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돼. 자 미국의 그 강의를 잘하는 동기부 유명 강사들 연구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강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전문가. 자기만의 전문성,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전문 분야에 통달됐다는 이야기죠. 통달. 굳이 강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 통달했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저도 NLP라든지 뭐 체면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성공학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의를 한다면 저는 하루 내내 책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자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540시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자격증 과정이 540시간짜리니까요. 근데 저보고 뭐 부동산에 강의를 해라. 골프에 대한 강의를 해라. 이러면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 부동산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하고 싶다면 자기만의 전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동기부여 명강사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명강사로 거듭나는 멋진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